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은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될지 주목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유한타증권 정밀한 FA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좀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힌트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저는 2021년 주식 전반적인 키워드는 결국엔 백신, 코로나 백신과 또 이제 인공지능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장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신 관련된 주로 많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갔을 때 한번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종목으로 ST팜을 준비했습니다. ST팜은 올해도 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도 꽤 있었잖아요. 지금 자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업 현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제만 해도 어제 IR 새롭게 하면서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셨을 텐데 실은 ST팜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제치고라도 올리고라는 부분에서 압도적인 그런 선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뭐 국내 최초의 이제 뭐 원료 의약품 이런 위탁 생산 개발 회사이면서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뉴클리오 시드, 이제 올리고 뉴클리오 타이드를 이제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연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차세대 약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주요한 제약사 빅파마들의 주요 원료들이 이 올리고와 mRNA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이 올리고나 mRN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원료 회사가 갑질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이 부분이 첫 번째 성장 동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게도 원료 회사들이 우리 원료를 사주세요가 아니라 ST팜 같은 경우는 2차 증설이 3분의 2 정도를 빅파마가 직접 투자를 해서 너희 증설 좀 해달라. 그만큼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네요.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리고 또 증설 투자를 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사겠다. 올해만 해도 2,400억 정도가 이미 수주가 완료됐고 지금 3차 증설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이제 4차까지, 5차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설만 하고 앞으로 올리고라든지 mRNA 분야에서 니즈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전체 트렌드가 약물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에 이 올리고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올리고가 실제 이제 생겨나고 주목을 받은 거는 꽤 오래된 시간인데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고 약물로서 이용을 했어요. 하나 좀 재밌는 게 ST팜이 실제 최근 올해가 아닌 이제 이전 3년은 좀 적자를 본 기업인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재미있게 ST팜이 실제 이 올리고를 이용해서 좀 히트 상품 빅파마와 함께 C형 간염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2015년, 2016년에 각각 20조 정도를 벌어들였어요. 그 빅파마에서. 근데 더 이상 치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너무 많지. 너무 효과가 좋아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만큼 올리고가 정말 이 약물로 만들어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치료 효과가 높은데 문제는 그 전에는 전달체 이 올리고라는 이 물질이 단순한 어떤 큰 입자가 아니라 좀 센서티브한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발현이 다른데 이 나노 기술이 201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 올리고고 현재는 이미 나노 기술, 이 전달 기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제 개발이 진화하면서 이 올리고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만 해도 한 700개 정도가 되고 700개 중에 이 70%는 임상 1상 단계라고 봤을 때 원료를 생산하는 ST팜 입장에서는 그 누가 성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 하나 이따가 좀 얘기해드릴 지금 뭐 히트를 예상하는 이제 2021년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ST팜뿐만 아니라 빅3가 생산하는 원료를 다 써도 부족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리고 헥산이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거의 1위까지로 치고 올라가는 ST팜입니다. 메신저 RNA 치료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
있어서 네. 또 ST팜한테 그만큼 호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백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여기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데, 근데 백신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든 저는 그게 큰 상관이 없이 이 원료 자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원료 mRNA 이 mRNA 원료를 만드는 곳이 바로 ST팜이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mRNA 관련해서 항암 쪽도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항암제를 만들면서 이 ST팜 자체에서도 mRNA 사업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양주성 박사님이라고 이미 유명하신 이쪽에 저명하신 RNA 분야에 좀 저명하신 박사님을 영입을 해서 mRNA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와 사업성 부분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mRNA 수주 계약 완료만 된 것만 해도 한 달에 한 20만 도주 생산이 가능하고,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한 달에 거의 한 200만 도주 생산이 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완비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백신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는 이 치료제 시장에서의 이런 원료 수급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굉장한 캐파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주요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은 좀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됐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빼고라도 노바티스 인클리시안도 최근에 어떤 난항을 잠깐 겪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원료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한 3월 정도 미국 FDA 승인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스타팅 약물로서 실제 고지혈증 치료제로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약물 환자 한 명당 대략 한 600ml가 한 2회 접종으로 필요한데 1천만 명만 해도 6톤이 필요합니다. 근데 빅3 전체를 다 합해도 이 약 한 4톤 정도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 원료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동맥경화증 관련해서 2025년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게, 잠정 필요한 환자만 해도 1억 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최대 14억까지도 앞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료 수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ST팜 첫 번째 유망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AI 쪽이죠? 네, 어떤 겁니까? 알체라라고 최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공모주로서 좀 주목을 좀 더 받았는데, 이 사업성, 2021년을 좀 본다고 했을 때 아마 인공지능 쪽에서는 좀 최초의 상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의 상장성을 보고 4차 산업을 대비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분야라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알체라라고 이름만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스노우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중심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이 알체라 자체에서 얼굴 인식을 이용한 분야를 좀 안내를 잠깐 드리면, 1차적으로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얼굴 인식, 그리고 이상 상황 감지, 그리고 또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지능형 AR. 근데 이 부분들이 언택트 최근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비대면이라든지 언택트 환경이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체라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업적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글로벌 톱 수준의 얼굴 인식 부분을 이용해서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스노우는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 스노우 관련된 그 어플은 다들 하나씩 있으실 텐데, 뭐 푸디 등등등 15억 명들이 이 어플을 깔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얼굴에 예쁜 귀여운 캐릭터를 입혀준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약간 증강 형식으로 내가 뭔가를 터치를 하고 그런 쪽까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면서 정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여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력 부분에서 A를 맞았다라는 부분이 최근 상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신한에서 저는 신한페이라든지 로그인을 할 때 요즘에 로그인 그냥 얼굴 인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돼요. 얼굴 뭐 좀 여담이지만 화장을 지운 부분이랑 지우지 않은 부분까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인식 부분에, 얼굴 인식에서 특히나 눈이라든지 나이, 뭐 연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좀 응용 분야들이 많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생체 인식 기능의 좀 접목성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저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상 상황 감지예요. CCTV가
모두 있거든요. 웬만한 곳에서는 CCTV를 통해서 뭐 감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녹화를 하고 있고 네. 사람이 여전히 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이상 상황을 자체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와는 이제 산불이 워낙 많이 나는 곳이기 네. 때문에 산불이 나는 그 상황들을 포착을 해서 뭐 이상 상황을 미리 포착을 해서 빨리 조기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성남시와도 국내에서는 성남시와도 이제 협약을 맺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범죄율 감소라든지 그쵸. 그런 부분까지 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매출 부분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네. 중국의 틱톡이 올해 이제 미국에서 아예 사용 금지가 됐고 최근에도 조금 그런 그 개인정보 이슈가 있는데 중국이 실은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능에서는 무작위식으로 데이터 수집에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초상권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미국에서는 중국 메이저 기업을 모두 다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알체라도 그 부분을 미국과의 협약을 미국이라든지 이미 베트남과 미국에서 초기 진출을 한 상황인데 여기를 확대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 기타 지역 부분은 선진국의 수출을 좀 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가 최근에 신규 상장주라서 좀 많이 올라가나 했는데 이유 있는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유망한 종목 두 번째 알체라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정밀한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